자, 지난 시간 이어서 지목 변경입니다. 교재는 493페이지에 6번 지목 변경과 그 맨 아래 7번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수업 자료 36페이지 보십시오. 지목 변경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28종류의 지목이 있었죠. 요 지목이 변경이 되는 거죠.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고요. 신청 기간 마찬가지. 여기까지가 60일. 다음 마지막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만 90일 이야기 여러 번 했고요. 지목 변경 대상 보십시오. 법에는 지목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요 세 가지 경우를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인데 이 관계법령이 늘 부동산 관련 법령 전부를 말합니다. 어떤 법령에 따라 토지 형질 변경 등 공사가 준공됐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사업이 완료된 겁니다. 공법에 각종 사업이 나오죠.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든 관계없이 이런 사업이 완료되면 그 완료된 사업에 따라 지목이 다시 부여됩니다. 그거를 지목 변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니은 토지나 특히 건축물 용도. 건축법에 건축물의 용도가 나오죠.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드는 게 늘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었다가 창고로, 또는 반대로 창고였던 건물이 용도가 공장으로 바뀌면 건축물 용도가 지목이 공장 용지에서 창고 용지로, 또는 반대로 창고 용지였던 지목이 건물이 공장이 되면서 창고 용지가 공장 용지로 이렇게 지목이 바뀝니다. 이걸 건축물 용도 변경에 따라 토지 지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디귿, 도시개발 사업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한다. 합병이 왜 나왔냐 하면요. 합병은 여러분, 앞 시간에 지목이 다른 토지, 지목이 다르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목이 다른 토지는 합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목 변경, 지목이 다르면 지목을 변경해서 합병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병을 하기 위해서 지목 변경을 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자, 이런 경우에 지목이 변경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는 이런 경우에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 신청할 때 다음의 서류, 그 서류가 이제 앞에 말한 지목 변경 대상에서 나온 이런 식으로 지목이 변경됐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기억에 토지 형질 변경 등 공사나 또는 사업이었죠, 아까. 이런 사업이 완료됐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미연에 국유지, 공유지의 경우에는 이걸 국공유지, 국가나 지자체 소유인 공유지의 경우에 용도 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서류인데, 예를 하나 들면요. 도로. 여러분, 도로로 쓰이던 토지가 국도, 지방도처럼 도로이던 토지가 용도 폐지, 도로가 용도 폐지가 되고 다른 용도로 쓰이면 지목이 바뀌죠. 도로에서 다른 지목으로 바뀝니다. 그 용도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서 지목 변경 신청하죠. 이것에 토지나 특히 건축물 용도가 변경된 서류인데, 건축물 용도 다시 보십시오.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면 지목 변경 신청할 때 건축물 대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다시요.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용도를 바꾸고 그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가서, 또는 건축물 대장을 제출해서 지목 변경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건축물 용도 변경에 따른 지목 변경 신청은 건축물 대장의 의거 또는 대장을 제공해서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3번, 밑에 3번, 지목 변경과 관련된 어떤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거나 토지의 지목 변경이나, 특히 전답 과수원, 지목 중에 우리 맨 앞에 1, 2, 3번 전답 과수원이 있었죠. 그 전답 과수원 상호간의 지목 변경일 때는, 이때는 위2에 방금 설명드린 그 위에 있는 2번에 이런 관련 서류를 제공을 해야 됩니까?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하는 이유는 전답 과수원 상호간의 지목을 변경할 때는 이런 관련 서류를 제공 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생략할 수 있죠. 그리고 지목 변경에 따른 지적 공부 정리가 앞 시간 합병할 때 했던 것처럼 합병과 지목 변경은 뭐를 하지 않습니다. 청량하지 않는다. 다 알고 계시죠, 이제? 그러나 등기 촉탁, 합병과 지목 변경에 따라 등기 촉탁은 합니다. 등기 변경, 합병이 되고 지목 변경에 따른 변경 등기하라고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다가 등기 촉탁은 합니다. 합병과 같이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토지 일반적 이동의 마지막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입니다. 자료 37페이지죠. 바다로 된 토지가 되면 지적소관청이 바다가 되어 지형의 변화로 다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토지 가능성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 신청하라고 일단 통지를 해줍니다. 그럼 통지하면 토지 소유자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신청을 요것만 90일, 다 알고 계시고 90일 내에 말소 신청을 하는데, 만약에 90일 내에 말소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 말소 신청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는 있다, 없다면 과태료 부과는 없다고 했고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직권 말소죠. 90일 내에 토지 소유자가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 말소입니다.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리고 2번 회복 등록 및 통지 등기 촉탁인데, 자, 바다로 된 토지 등록을 말소를 했는데 그 토지가 다시 지형의 변화로 다시 토지가 되면, 자, 바다가 됐다가 다시 토지가 되면 회복 등록을 한다. 지적소관청이 말소 당시, 요거 있죠? 등록 말소 당시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회복 등록을 하고, 그리고 토지 2번에 등록 말소를 하거나 회복 등록하였을 때 그 정리 결과를 토지 소유자, 해당 공유수명관리청 등에 통지해 준다 하고요. 그리고 3번에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를 하고 관할 등기관서에다가 멸실 등기하라고. 이건 이제 멸실이죠. 여러분, 멸실이라는 거는 토지 전부가 바다로 되면 멸실 등기합니다. 전부가 바다가 됐을 때 멸실 등기하라고 촉탁하죠. 지적 청량 이야기는 없지만 우리 청량에 가면 지적법 맨 끝에 바다로 된 토지도 지적 청량을 합니다. 어떤 토지가 바다가 됐는지 청량하고, 그리고 멸실 등기하라. 토지 전부가 바다가 되면 멸실 등기하라고 촉탁을 합니다. 요렇게 청량한다, 촉탁한다, 요렇게 알아두시고, 재작년이죠. 30회, 작년이 31회, 재작년 30회 때는 바다 말소와 합병 물어가지고 둘 다 이야기했죠. 합병은 신청 기간이 60일인데 90일로 나와서 틀렸었고, 바다 말소 이거는 90일인데 신청 기간이 60일로 써놓고 틀리게 했었죠. 신청 기간 물었던 게 30회 시험이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6가지 일반적 이동을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다 설명드렸고, 한 문제 예상하시라고 했고요. 그리고 37페이지 맨 밑에 이 벌칙, 지난 시간에 시작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무슨 토지 이동 등 신청을 지적법에 공간정보의 구축 관련된 법률상 이거 있죠. 거짓으로 신청하게 되면 벌칙이 있다. 요 하나만, 지적법의 벌칙은 요 하나만 알고 계시라 그랬죠. 거짓 신청했을 때만 벌칙이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지적법에 벌칙을 묻는 건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지만, 토지 이동,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다음 이제 축척 변경까지 이거를 거짓으로 신청하면, 각종 신청을 거짓으로 하면 벌 받는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축척 변경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축척 변경도 하나의 토지 이동입니다. 토지 이동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따로 이렇게 한 문제가, 축척 변경이 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따로 설명드립니다. 교재는요, 여러분 요약집, 우리 핵심 요약집 495페이지 맨 아래에 8번 거기부터 쭉 넘기시면 나중에요, 축척 변경 위원회까지 49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걸 다시 요약집을 다시 요약해서 요 수업 자료 보십시오. 38페이지가 축척 변경입니다. 자, 의의에 보면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요 정밀도를 높인다,
요게 축척 변경하는 사유고요. 나중에 바로 2번에서 설명드립니다. 작은 축척 1200분의 1을 큰 축척 600분의 1로 변경,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지적도면의 축척을 바꾸는 건데요. 우선 그 어휘에 보시면 축척 변경 어휘에 지적도의 축척을 바꾸는 거니까 임야도 그러면 X입니다. 임야도는 여러분 지적도는 축척 변경이 있어도 임야도는 축척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야도 그러면 축척 변경하지 않으니까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그렇게 말하면 틀린다는 거 아시고, 그리고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거기를 보고 계십시오. 늘. 자, 축척 변경은 어떤 동리를 중심으로 이 어떤 여러분 살고 계시는 무슨 무슨 리 전부나 일부 지역에 전부나 일부에 축척을 바꾸는데 시행은 축척 변경은 누가 하느냐?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지적소관청 하면 늘 시군 구청이죠. 시군 구청에서 한다는 사실 아시고, 그리고 작은 축척, 큰 축척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놨죠. 이 동에 또는 여기가 이 지역이 1200분의 1로 돼 있던 축척을 600분의 1로 바꿉니다. 그러면 1200분의 1이 600분의 1과 비교했을 때 늘 작은 축척이고 600분의 1이 큰 축척이라고 하죠. 작다 크다는 것은 이 도면이 더 큰 축척으로 바꾸면 더 정밀해집니다. 여러분한테 드린 이 도면은 500분의 1이었죠. 500분의 1이 가장 큰 축척입니다. 500분의 1이 가장 크고 6000분의 1이 가장 작은 축척입니다. 축척 중에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분의 1이 있었죠. 그럼 500분의 1이 가장 크고 6000분의 1의 축척이 가장 작다. 그 말은 이 도면의 축척을 1200분의 1로 돼 있던 거를 600분의 1로 바꾸면 이 도면이 더 뭐해진다? 정밀해진다는 겁니다. 자, 바로 축척 변경 어휘의 2번, 동그라미 2번이 축척 변경을 왜 하느냐? 사유. 1200분의 1로 돼 있던 걸 600분의 1로 바꾸는 이게 사유입니다. 왜 이렇게 축척을 바꾸느냐? 기역, 미연, 디귿이 있는데요. 기역 쭉 읽으시고 맨 끝말, 기역 맨 끝에 괄호 안에 정밀성이라고 써드렸죠. 더 정밀하게. 정밀성이라는 것은 600분의 1의 축척이 1200분의 1보다 더 뭐하다? 정밀하다는 것입니다. 정밀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연, 하나의 지번부의 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다 해놓고 통일성, 끝에 통일. 저 지역에 여러 축척이 있기 때문에 축척을 통일하는 겁니다. 600분의 1로 축척을 통일합니다. 그 밖에 지적 공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있냐? 필요성입니다. 지적소관청이
필요해서 한다. 그런 뜻이죠. 이 중에 세 가지, 정밀성, 통일성, 필요성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축척 변경하는 사유는 요거죠. 정밀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축척 변경 요건입니다. 2번. 각 시군 구청 지적소관청입니다. 지적소관청이 거기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축척 변경할 때의 요건인데 세 가지 요건이 나옵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우선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하는 지역의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입니다. 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럴 때 지적법에 우리 지적 배우는 지적 관련 법에 토지 소유자 동의 얻어야 되는 경우는 유일하게 딱 하나 지금 하고 있는 축척 변경의 경우에만 토지 소유자 동의 얻는 게 딱 한 번 나옵니다. 3분의 2조 그것도 축척 변경할 때만 토지 소유자 동의 얻는다라고 나옵니다. 3분의 2. 그리고 축척 변경 이혼에는 맨 우리 오늘 마지막에 축척 변경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축척 변경 위원회의 의결 거쳐야 됩니다. 요 의결을 거치고 그리고 시도지사나 대도시는 대도시시장의 승인 얻어야 되죠. 자, 이제 세 가지 공법에서 이런 거 해보셨죠? 동의, 의결, 승인.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동의 얻는 거, 토지 소유자 3분의 2 동의 얻는 거는 축척 변경할 때만 유일하게 한 번, 그것도 3분의 2 동의는 딱 하나 축척 변경할 때만 나옵니다. 여기만 규정되어 있고 축척 변경 이후에는 따로 이제 설명드립니다. 구성은 나중에 끝에 의결 거치고 이제 승인. 여러분이 승인 이야기할 때 승인 이제 다 나왔습니다. 지적소관청이 승인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에 승인 얻는 거는 다 배웠죠. 이제 정리해드리면 지번 변경 우리 지번할 때 지난주에 지번 변경할 때 승인 얻는다. 그리고 지적 공부 반출 지적 공부를 지적소관청이 지적서고 바깥으로 반출할 때 승인 얻는다. 그것도 시도지사 승인인데 작년에 31회 때 말씀드렸죠. 국토부 장관 승인 얻는다. 얻어야 반출한다. 틀리게 나왔었죠. 그리고 하나가 축척 변경 아닙니까? 이 세 가지만 우리 지적 관련 법에 지적소관청이 이 세 가지 할 때 이때만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승인 얻는다는 거 다시 한번 요 세 가지 정리하시고 이 외에는 그러면 이 세 가지 외에는 승인 얻는 게 없죠. 그래서 이 외에 무슨 승인 얻는다고 나오면 다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이제 2번에, 밑에 2번에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 그 두 가지 해당될 때는 축척 변경인의 의결과 요 시도지사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축척 변경할 수 있다. 자, 기억 미연에 있는 것이 이겁니다. 원칙은 방금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과 시도지사 등 승인 얻어야 하는데 요 의결 승인 없이 의결이나 요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축척 변경이 두 가지죠. 하나는 합병.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르면, 여러분 축척이 다르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축척이 다른 토지를 합병하려면 축척을 변경해서 축척을 갖게 동일하게 해야죠. 그래서 합병을 하기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할 때는 이 의결 승인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연 도시개발 등 사업 등 시행지역에서 그 토지가 사업 시행 지역에서 제외된, 요거 제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변경할 때는 요 제외된 토지는 의결 승인 없이 축척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요 두 가지 경우는 합병을 위해서 축척을 변경하거나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한 축척 변경은 의결 승인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 아시고 3번 보십시오. 밑에 축척 변경은 앞에서 지적소관청 각 시군구가 직권으로 신청 없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직권으로 할 때도 토지 소유자 3분의 2 동의 얻어야 되고 이렇게 신청으로 할 때도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축척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신청으로 할 때도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39페이지에 자료 맨 위에 그 박스 안에 승인 절차는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 승인 절차 축척 변경이 이제 절차로 들어갑니다. 크게 절차 4가지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방금 시도지사 등 승인 얻어서 요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크게 4가지 절차를 거친다 그랬죠. 첫 번째 시행공고. 전체적으로 먼저 보십시오. 시행공고. 다음 페이지 40페이지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에 지적결정. 지적을 다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 밑에 이제 3번에 청산 절차 거치고 청산 절차. 그리고 41페이지 자료 41페이지 보시면 확정 공고. 요렇게 4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이 안에서 이제 절차 순서도 아셔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절차 과정에서 축척 변경 이 절차 과정에서 이제 무슨 날짜, 숫자가 나온다 그랬죠. 그 숫자를 잘 봐두시면 됩니다. 첫째, 시행 공고에는 그 1번, 동그라미 1번과 3번에 있는 20일, 1번에 있는 20일과 그 3번, 맨 밑에 3번에 있는 30일, 두 개의 요 숫자 20일, 30일을 잘 봐주시면 되는데 1번 20일은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나 대도시는 대도시시장 승인 얻죠. 아까 앞에 승인 얻으면 지체 없이 20일 이상 시행 공고입니다. 공고가 이거죠. 시행 공고를 냅니다. 이게 20일 이상입니다. 20일 알아두시고, 그리고 3번, 2번은 읽어보시면 되고, 3번 맨 밑에 축척 변경 시행 지역에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된 날,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입니다. 요 30일 내에 자기 토지에 경계점 표시인데, 경계점 표시 설치가 경계 표시, 자기 토지에다가 경계 표시를 합니다. 그게 30일. 자, 20일, 30일. 요거 아시고, 작년에 31회 때 거기 위에 시행 공고 그 1번 밑에 박스 안에 시행 공고 사항 이걸 한번, 그것도 유일하게 31회 작년 시험에, 지금까지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는데, 축척 변경 시행 공고 사항 4가지 있죠. 기역, 니은, 비거, 리을. 이걸 물었습니다. 아닌 거. 답은요, 좀 찾으셔야 되는데, 이 4가지를 적어 놓고 시행 공고 사항 아닌 거, 시행자 선정, 이거를 답으로 냈습니다. 답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시행자 선정은 공법에 무슨 사업을 할 때 시행자, 시공자 이런 말 나오죠. 여기는 시행자 선정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시행은 누가 합니까? 축척 변경 시행은 맨 앞에 시군구청,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죠. 축척 변경은. 그래서 시행 공고 사항이 아닌 것, 틀린 것 물어서 시행자 선정이 답으로 나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걸 답으로 낸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축척 변경 두 번째 절차, 지적 결정인데, 거기 우선 1, 2번을 보시면 여기는 날짜, 숫자는 없습니다.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 정하는데, 이걸 위해서 그 2번에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지적소관청이 축척 변경을 위한 청량을 다시 합니다. 지적 청량입니다. 이 청량을 다시 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까 맨 앞에서 저 지역이 1200분의 1로 돼 있던 축척을 600분의 1로, 1200분의 1로 돼 있던 축척을 600분의 1로 바꾼다. 그때 지적 청량을 다시 해서 600분의 1의 도면을, 지적도를 다시 만듭니다. 여러분, 축척만 바꾸는 게 아니고 600분의 1로 축척만 바꾸는 게 아니고 600분의 1의 축척으로 다시 지적 청량을 해서 이 도면을, 여러분 갖고 있는 이 도면을 600분의 1로 만드는 겁니다. 600분의 1로 다시 도면을 만듭니다. 그때 토지 소유자, 점유자가 설치해 놓은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에 따라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 정하고, 다만 합병 등을 위한, 밑에 3번에
합병 등을 위한 축척 변경할 때는 각 필지별 지번, 지목, 경계는 종전 지적 공부에 따르고 면적은 새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나머지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고,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그 청산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지적 측량을 해서 경계 면적을 새로 정하게 되는데, 그때 토지 면적의 증감이 생깁니다. 토지 면적이 증가되는 토지도 있고, 증감이 증가되는 토지, 감소되는 토지가 있죠. 이 토지 면적 증감에 대해서 이제 청산 절차, 다음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청산 절차가 항상 돈으로 청산을 합니다. 요 청산 절차를 앞에 1, 2, 3번 밑에 그 3번, 1, 2, 3번 설명드리기 전에 3번 밑에 그 작은 박스 안에 청산금 산정의 예,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 산정의 예를 보십시오. 그 작은 박스 안에 A 토지, B 토지 두 개의 토지를 예를 듭니다. A 토지는 종전보다 면적이 5제곱미터가 증가됐고 B 토지는 종전보다 3제곱미터가 감소됐죠. 그러면 토지 면적이 증가된 토지 하나, A 토지, 감소된 토지 하나, 이렇게 예를 들었죠. 물론 축척 변경 지역 안에 전체 토지에 대해서 면적이 증감된 전체 토지에 대해서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두 토지, 증가된 거 하나, 감소된 거 하나, 이렇게 예를 들고, 어쨌든 요 증감된 면적에다가 곱하기죠.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합니다. 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해서 곱하면 청산금이 나오죠. 이 청산금을 가지고 돈으로 청산을 합니다. 그게 청산 절차입니다. 자, 이제 1, 2, 3번 위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요 예를 방금 보신 요 예를 보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1번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을 위한 청량을 한 결과 토지 청량 전에 비하여 토지 면적 증감이 있으면 그 증감된 면적에 대해서 청산해야 된다. 청산해야 된다 할 때 뭐로 청산한다고 늘 말씀드렸죠? 돈으로. 여러분, 이 청산이라는 말 속에 돈으로 청산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청산할 때 지적소관청이 말이죠. 각 시군구청이 청산할 때 축척 변경 이윤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있죠. 아까 예를 들 때 그 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하고, 그리고 3번 청산금은 축척 변경 지번별 조서에 필지별 요 증감된 면적에다가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거기까지가 방금 먼저 설명드린 이 예, 바로 밑에 있는 그 박스 안에 있는 예를 설명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4번, 5번 여기부터 이제 숫자, 날짜가 또 나옵니다. 4번은
청산금이 산정이 되면 지적소관청은 청산금 공고, 여기 청산금 공고입니다. 거기 이제 15일 나오죠. 15일 이상. 여기 15일은 청산금 공고입니다. 요거 하고 다음 5번 청산금이 공고가 되고 결정 공고되면 20일 내에, 거기 20일은 청산금 납부하라 또는 수령 통지, 납부 고지, 수령 통지, 요게 20일. 그러면 여러분 항상 두 개의 숫자 4번에 15일과 5번에 20일 두 개의 숫자를 묶어서 또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제 다음 41페이지 자료 보시면 6번, 7번에 청산금 납부 고지 받은 자의 청산금 납부 6개월입니다. 6개월. 7번 청산금 수령 통지 받은 자들은 청산금 지급입니다. 마찬가지 6개월. 둘 다 6개월입니다. 여러분 6번에 청산금 납부해야 될 사람은 토지 면적이, 앞에서 예를 들었던 토지 면적이 어떻게 된 사람들입니까? 증가. 토지 면적이 증가된 사람들은 청산금을 납부해야 되고, 감소. 토지 면적이 감소된 사람은 7번. 청산금을 지급받아야죠. 어떻든 청산금 납부, 지급 다 몇 개월입니다. 6개월. 8번, 9번 둘 다 8번, 9번에 1개월이 나옵니다. 8번의 1개월은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청산금 납부 고지 수령 통지 받은 자가 1개월 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청산금의 이의신청. 그게 1개월. 9번. 이의신청 받은 경우에 그 1개월이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 기간,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 기간이 다시 1개월 내에 심의 의결해서 통지해 줍니다. 자, 어떻든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 다 1개월. 요렇게 이 숫자는 다 같습니다. 6번, 7번, 8번, 9번은 다 6개월, 1개월 같죠. 앞전에 축척 변경 한 문제 꼭 나올 때 대부분 이 숫자, 날짜를 묻는 거였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숫자, 아까 시행공고에 맨 앞에 시행공고에 20일, 30일 하고, 여기 청산 절차에 나오는 4번, 5번에 여긴 15일, 20일, 6번, 7번은 6개월, 8번, 9번 1개월. 숫자 잘 체크해 두십시오. 이거를 가장 많이 묻고 가장 많이 출제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확정 공고입니다. 맨 밑에 4번. 이제 청산이 끝나면 확정 공고를 내죠. 작년에 31회 때 두 문제 이야기했죠. 축척 변경에서 두 문제가 나와서 하나는
앞에서 설명드린 이 시행공고 사항 아닌 거 물었었고요. 설명드렸죠. 여기 또 하나가 확정공고를 언제, 축척 변경에 따른 확정공고는 지적소관청이 언제 하는가, 확정공고하는 때가 언제냐 물어서 1번 맨 앞에 써진 청산금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 완료되었을 때, 그걸 답으로 냈습니다. 이건 쉬웠죠. 쉬웠다는 거는 확정공고는 청산이 끝나면, 청산 절차가 완료되면 확정공고를 내는데, 그 청산 절차가 끝난 게 청산금 납부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그게 답이었다. 그리고 이제 확정공고를 하고 지체 없이, 나머지 2번은 지적 확정공고하고 이제 토지 변동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그리고 확정공고 1에 이제 토지 이동이 있는 거로 본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여기는 따로 숫자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확정공고까지가 축척변경 절차. 다시 정리하시면 시행공고, 지적결정, 청산 절차, 그리고 확정공고, 이렇게 이어지죠. 다음 자료 42페이지 보시면 축척변경위원회 설치 구성과 심의 의결 사항입니다. 자, 축척변경할 때 각 지적소관청, 시군구청이죠. 여러분, 시군구청이, 지적소관청이 이 축척변경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지적소관청에 둔다고 돼 있고 1번에. 자, 2번에 여기 숫자, 동그라미 2번에 축척변경위원회 어떻게 구성하는지 숫자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토지 소유자가 축척변경위원회 2분의 1 이상이, 위원회 2분의 1 이상이 소유자가 위원으로 들어가야, 위원으로 해야 됩니다. 이 경우 축척변경위원회의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면, 5명이 안 되면, 이하면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3번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관청이 지명하고 각 위원들은 소관청이 위촉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2번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숫자. 그걸 또 축척변경을 물으면 2번 거기 숫자를 틀리게 합니다. 대부분. 4번입니다. 밑에. 위원장 회의 소집이, 자, 이 회의 소집은요, 며칠 전까지 회의 소집 통지하느냐? 5일인데, 요 5일이 우리 지적법 맨 마지막에 가면, 지적 청량 부분에 가면 지적위원회가 나옵니다. 그 지적위원회 할 때 요 회의 소집 통지도 5일이니까 그때도 제가 축척변경위원회 5일 전까지 회의 소집 통지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같다는 거 아시고, 지적위원회하고. 자, 2번 축척변경위원회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늘 심의 의결, 어떤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축척변경위원회가 구성되느냐, 심의 의결 기관인데 4가지입니다. 4가지. 축척변경 시행계획. 여기 시행계획은 맨 앞에서 설명드린 동의, 축척변경 요건에서 동의 의결 승인할 때 이 축척변경의 의결이 이 시행계획, 지적소관청이 시행계획을 짜서 이 계획을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칩니다. 2번째, 청산할 때 제가 청산해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과 청산금 산정은 지적소관청이 하지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거쳐야 되고, 그리고 3번에 축청산금에 이의신청 들어오면 이의신청을 축척변경위원회가 바로 앞에서 몇 개월 내에 심의 의결한다? 1개월. 1개월 내에 이의신청 심의 의결하죠. 그리고 그 밖에 4번 축척변경 관련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렇게 4가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축척변경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왔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심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물어서 답은 축척변경에 관한 성인사항, 성인은 축척변경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죠. 성인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인을 답으로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사항 아닌 거 답으로 낸 게 마지막 문제, 최근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사항도 4가지 정리하시고, 기타 사항 이거는 맨 밑에 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축척변경위원회를까지 해서 축척변경 전체를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자료는 43페이지 토지이동 신청 특례와 지적정리, 다음 페이지에 지적정리입니다. 다음 시간으로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 여러분 갖고 있는 요약집 핵심 요약 교재에는 이제 등록상 정정, 토지 소유자 정리가 나오고 지적 정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방금 말씀드린 특례에 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이제 또 요약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자료로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다음 시간에 정리하고, 그 다음 이제 지적 청량, 이렇게 지적부 마지막 부분이 이어지겠습니다.